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예 구암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의사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열의 아홉은 아마 이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의 바로 구암 허준 선생입니다. 우리는 허준 선생을 그저 대단한 의사, 동의보감을 쓴 위인으로만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 시작은 위인은커녕 그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허준은 1539년 경기도 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과급제 출신의 당당한 양반 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양반의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첩의 자식, 즉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허준은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5살 때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정도였지요. 아버지 허론도 그런 아들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엔 늘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요. 어느 날 어린 허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정승 판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아, 너는 글 공부는 하되 과거는 볼 수 없다. 너는 서자이기 때문이다. 어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신세. 그것이 바로 허준의 운명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허준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아도 나라에서 써주지를 않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동네 양반집 자제들은 멍청해도 떵떵거리며 벼슬길에 나갔는데 자신은 그들보다 100배는 똑똑해도 평생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허준은 술로 세월을 보내며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놈의 세상,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싶구나. 울분을 토하며 칼을 휘둘러 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시 조선에는 중인 계급이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었습니다. 통역관인 역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의관이었지요. 양반들은 의술을 잡학이라며 천하게 여겼지만 허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정승이 되어 세상을 호령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술을 익히면 병든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 않은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 비록 벼슬길은 막혔으나 의술로는 천하제일이 되어보리라. 그날부터 허준은 과거 시험책을 덮었습니다. 대신 냄새나는 약초를 캐고 헌책방을 뒤져 의학 서적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아, 그 힘든 의술의 길을 가려느냐? 남들이 천하다 손가락질할 텐데. 허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자라고 해서 꿈까지 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양반의 길을 포기하고 험난한 가시밭길인 의원의 길을 선택한 청년 허준. 하지만 의술의 세계는 책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을 만나야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야 했지요.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어려운 의술을 익혀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내의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10년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회. 서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의술의 길을 택한 청년 허준. 하지만 그 길은 벼슬길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당시 의술을 배우려면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빌거나 중국에서 건너온 비싼 의학 서적을 구해 밤새워 읽어야 했지요. 허준은 편안한 방구석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약초가 있는 곳이라면 호랑이가 나온다는 깊은 산속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풀을 뜯어 맛을 보고 독초를 씹어 입이 부르트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내 몸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고 어찌 환자에게 약을 쓰겠는가.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에서는 항상 쓴 한약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허준은 오직 사람 살리는 법 하나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실력은 국내 의원들을 뛰어넘어 소문이 자자할 정도가 되었지요. 하지만 허준의 목표는 시골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의사들이 모인 곳, 바로 궁궐 안의 병원인 내의원을 꿈꿨습니다. 내의원에 들어가야 더 많은 의서를 볼 수 있고 더 넓은 의술을 펼칠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내의원 의관을 뽑는 과거 시험장인 취재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인 명문가 자제들부터 콧대 높은 한양의 의원들까지. 그 틈에 낀 허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배경도 없는 시골 뜨내기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촌놈이 감히 내 의원을 넘보다니. 꿈도 야무지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이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냈습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경락의 흐름을 논하고 이 증상에 맞는 처방을 대라. 다른 응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머뭇거릴 때였습니다. 허준은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산과 들을 무비며 몸으로 익힌 지식, 밤새워 읽어 외워버린 의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답안지를 받아든 시험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의서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구나. 게다가 처방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 의원 허준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수석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방이 붙던 날, 허준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세상의 무시를 받던 그가 오직 실력 하나로 조선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강당이 입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내의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지요. 궁궐은 바깥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텃세와 시기, 질투가 판을 치는 정글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들어와서 설쳐 기득권 의관들의 싸늘한 눈초리 속에서 허준은 또다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생을 건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왕의 아들, 왕자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내의원의 내로라 하는 어이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 병. 과연 신참 내의원 허준은 그 병을 고쳐낼 수 있을까요? 힘들게 내의원에 들어왔지만 허준의 앞날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양반 출신 의관들의 텃세와 무시는 상상을 초월했지요. 천한 서자 출신이 어디 감히 우리와 겸상을 하느냐 하며 왕따를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병. 바로 두창. 지금 말로 하면 천연두가 궁궐 담장을 넘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왕의 아들인 광해군마저 이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두창은 걸리면 열의 9은 죽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마마라고 부르며 신처럼 떠받들었겠습니까? 왕자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고열로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어이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잘못 손을 댔다가 왕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구석에 있던 말단 의관 허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왕자 마마를 치료해 보겠습니다. 선조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래. 너만 믿는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다오. 허준의 외로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방에 틀어박혀 밤을 지새웠습니다. 독한 약을 쓰자니 어린 몸이 상할까 두렵고 약하게 쓰자니 병을 잡지 못할까 두려운 상황. 허준은 밤새 약탕기 앞을 지키며 부채질을 하고 왕자의 땀을 닦아내며 간호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센 허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다른 의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쯔쯔. 저놈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저게 고칠 수 있는 병인가?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왕자의 뜨겁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측했던 붉은 반점들이 딱지로 변하며 또들꾸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마, 정신이 드십니까? 왕자가 눈을 뜨고 물을 찾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왕자가 허준의 정성과 의술 덕분에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 임금은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허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다. 내가 진정한 의원이다. 이 사건으로 허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를 무시하던 양반 의관들도 이제는 허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지요. 말단 의관에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어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개인적인 영광도 잠시, 조선 땅에는 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임진왜란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이 터지자 그 잘난 대신들과 의원들은 제 살길 찾겠다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궁궐, 그리고 겁에 질린 왕 선조, 모두가 왕을 버리고 도망칠 때 묵묵히 이약 괴짝을 짊어지고 왕의 뒤를 따른 단 한 명의 의관. 바로 허준이었습니다. 피난길 위에서 펼쳐지는 허준의 눈물겨운 충심.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에 새까만 왜군 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준비 없던 조선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군이 부산을 뚫고 한양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피난을 가신단다. 이 소문이 돌자 평소 충신이라 떠들던 대신들은 제 살길 찾겠다고 돛다리 싸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내연 의관들조차 무거운 약 괴짝을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지만 그 난리통에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준이었습니다. 허준은 금은보화 대신 의서와 약재가 든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전하의 옥체는 내가 지킨다.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선조 임금의 피난길은 비참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북쪽 의주까지 가는 길. 하늘도 무심하시지. 장대비는 며칠 내내 쏟아졌습니다. 임금이고 신하고 할 것 없이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두려웠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왕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 밤이 되면 선조는 불안에 떨며 허준을 찾았습니다. 허준 어디 있느냐? 너도 도망갔느냐? 그때마다 허준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왕의 곁을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 여기 있사옵니다. 죽더라도 전하 곁에서 죽을 것이니 안심하시옵소서. 허준은 피난길 내내 왕의 건강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자친 병사들과 피난민들의 상처까지 돌보았습니다.
밤에는 침을 놓고 낮에는 약을 다리며 전장의 의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허준의 모습을 본 선조 임금. 그 의심 많던 선조도 허준에게만은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과인이 믿을 사람은 오직 경뿐이로다. 전쟁이 끝나면 내 이 공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장장 7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전쟁. 허준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약속대로 허준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파격적인 벼슬을 내렸습니다. 양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 의관 따위에게 정일품 벼슬이라니요. 중인 주제에 호피를 하사받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선조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시끄럽다. 너희들이 도망갈 때 내 목숨을 지킨 건 허준이었다. 이제 허준은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이자 왕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했던가요? 허준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 선조 임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주치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법. 평생의 은인이었던 선조의 죽음은 곧 허준에게 닥칠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허준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차디찬 유배지에서 우리 역사를 바꿀 위대한 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도 왕을 지켰던 허준.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허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궁궐은 순식간에 살벌한 정치판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허준을 시기하던 반대파 대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왕을 살리지 못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죄다. 허준을 파직하고 귀양을 보내라. 왕의 총애를 받던 최고의 어이에서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전락한 허준. 그는 칠순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머나먼 북쪽 땅 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나라에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차디찬 유배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화병이 나거나 술로 세월을 보내며 신세 한탄이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허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붓과 종이부터 찾았습니다. 바로 선조 임금이 생전에 내렸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준. 백성들이 병이 들어도 약이 비싸서 죽어가는구나. 우리나라 약초로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의학책을 내가 꼭 만들어 다오. 허준은 좁은 단칸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낮에는 텃밭을 일궈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글을 썼습니다. 중국 의학책 수백 권을 다시 읽고 자신이 평생 겪은 임상 경험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 약초는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니 가난한 백성도 쓸 수 있다. 이 처방은 너무 비싸니
대신 쓸 수 있는 싼 약재를 적어 놓자. 허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불쌍한 백성들뿐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려와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도 그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꼬박 1년 6개월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쓴 원고가 쌓이고 또 쌓여 마침내 사람 키만 한 높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동양의학의 보물, 동의보감입니다. 1609년 광해군은 허준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벼슬, 욕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완성된 동의보감을 왕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 이제야 선왕 전하와의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부디 이 책이 병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서자로 태어나 온갖 차별을 겪고 전쟁터를 누비고 유배지까지 갔던 파란만장한 인생. 그 모든 고난이 어쩌면 이 위대한 책을 쓰기 위한 하늘의 뜻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허준의 인생도 황혼을 향해 갑니다. 의성이라 불리던 그가 맞이한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했던 그의 최후. 유배지에서 돌아온 허준. 그의 나이 어느덧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허준의 공을 높이 사서 다시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정중히 사양했지요. 전하, 늙은 신하에게 벼슬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소신은 그저 남은 생을 의서를 마무리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데 쓰고 싶습니다. 허준은 궁궐의 화려한 생활 대신 다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613년 드디어 자신의 평생 역작인 동의보감 25권을 완성하여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책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의학책들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약초의 이름을 백성들이 부르는 한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약초를 구해 병을 고칠 수 있게 한 배려. 바로 애민정신이었지요. 1615년 허준의 생명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병을 고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허준은 자리에 누워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주가 아니다. 병든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이다. 돈이 없다고, 신분이 천하다고 병자를 내치지 마라.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잡배에 불과하다. 그해 11월 조선 최고의 명예 의성허준은 77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집 안에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낡은 의학 서적들, 그리고 닳고 다른 벼루 하나가 전부였지요.
청렴결백. 그는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에 사랑만 남기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허준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조선을 넘어 중국, 일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황제조차 천하의 보물이다라며 감탄했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지난 2009년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도로 지정했습니다.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천안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멸시받던 소년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성실함으로 조선 역사를 바꾼 남자. 무엇보다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했던 진정한 의사 허준. 오늘 우리가 허준 선생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그의 인간 승리와 따뜻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 아닐까요? 천안서자에서 의성이 되기까지. 허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뛰는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